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유산소 강도를 알 수 있는 180 공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강도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다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러닝머신을 7 정도로 뛰고 30분을 뛰어라, 이런 식의 답변을 천편일률적으로 하고요. 아니면 죽도록 뛰어라, 토할 것처럼 뛰어라, 이런 식의 나쁜 위험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스쿼트를 100kg로 5회 5세트 해야 된다, 데드리프트를 100kg로 5회 5세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조언을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100kg는 가벼운 무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예 들 수도 없는 무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이패드 화면에 녹색과 파란색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유산소 강도이고요. 이 두 분 다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평소에 내가 운동을 아예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달리기 같은 것들을 전혀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구간에서 운동하려면 A처럼 뛰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A의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뛰면서도 높은 심박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B는 훨씬 더 빨리 뛰면서도 더 낮은 심박수를 보이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냐면 B처럼 뛰려고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엄청 지치고 오래 뛰기가 힘드신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산소 시스템이 뭐고 무산소 시스템이 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근육이나 장기나 아니면 신체의 모든 조직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 에너지는 ATP라고 불리는데, 이 ATP를 신체가 만들어낼 때 산소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유산소라고 하고요. 산소 없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무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리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입장에서 이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 없고 이런 게 전혀 느낌이 잘 안 와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유산소는 신체가 에너지를 만들 때 주로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유산소고요. 무산소는 지방보다는 당을, 그러니까 설탕이죠, 당을 주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무산소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천천히 걷거나 할 때는 주로 지방만 사용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속도를 더 빨리 걷거나 아니면 더 빨리 뛰게 되면은 지방만 사용해서 이 더 많은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뿐만 아니라 당도 같이 사용해서 점점 더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즉 우리가 속도, 즉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방뿐만 아니라 당을 사용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고, 즉 유산소에서 점점 더 무산소적인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당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신체에 젖산이나 다른 부산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지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헉헉거리거나 더 이상 뛸 수 없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릴 때 이 토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너무 지치는 느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을 주로 사용해서 운동하는 유산소성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산소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 낮은 강도에서, 즉 지방만 주로 사용하는 구간에서 달리게 된다면 그거는 유산소 운동이 되겠지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짐에 따라서 지방뿐만 아니고 당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즉 나는 무산소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구간인 유산소 구간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220 공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220 공식이 잘 안 맞기 때문에 220 공식이 아닌 180 공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80 공식은 필립 마페톤의
The Big Book of the Endurance Training and Racing 이라는 책에 나오고요. 이 저자는 유산소 운동 부분에서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입니다. 유산소 훈련의 가장 적당한 심박수는 이 180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180에서 나이를 빼요. 그 다음에 보정값을 이용하실 건데요. 내가 뭐 심장 수술 혹은 뭐 다른 수술 입원을 했다던가 뭐 어떤 병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중이거나 아니면 현재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0을 더 빼주시고요. B,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운동을 불규칙하게 했다, 아니면 뭐 자주 다친다던가 퍼포먼스가 떨어졌다던가 내가 자주 아프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를 더 빼주시고요. 앞서 언급한 A와 B의 문제점들이 없었고 내가 적어도 2년 동안 일주일에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 오신 경우에는 그냥 180에서 나이만 뺀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선수이면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도 없었고 2년 동안 꾸준히 훈련도 했고 부상도 없었고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는 경우라면 5를 더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30살이고 카테고리 B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180에서 자기의 나이인 30을 빼면 150이 되고, 그리고 150에서 빼기 5를 더해 주면은 145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구한 심박수가 뭐냐면 최대 유산소 심박수이고요. 그래서 아까 나온 145의 심박수는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가장 높은 심박수가 될 것이고요. 135에서 145 사이에서 운동하는 것들이 최대 유산소 구간인 것들을 의미해요. 이 구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유산소의 베이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이 숫자보다 더 높은 심박수에서 뛰게 된다면은 유산소뿐만 아니고 무산소의 기능을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 되고요. 즉 지방을 덜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이 당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예외가 있는데 본인이 심장 수술을 했다던가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연령이 65세인 경우에는 180 공식에서 조금 더 조정해서 상황에 맞게끔 하셔도 되고, 16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180에서 16만 빼버리면 숫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165를 최대 심박수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람마다 적정한 이 쇠질을 할 때 강도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유산소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럼 나에게 맞는 유산소 강도라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180 공식을 알려드렸습니다. 180에서 나이를 뺀 이 숫자가 나의 최대 유산소 심박수이고요. 그래서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가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6 정도로 해야 이 최대 유산소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이 동일한 심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러닝머신의 속도가 6이 아닌 속도를 7이나 8로 올려야 같은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유산소적인 시스템들이 더욱 발달되어서 더 높은 강도를 똑같은 지방을 사용해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유산소 시스템은 뭐였냐면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유산소 시스템이고요. 무산소 시스템은 뭐냐면 지방이 아니라 당을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산소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방이 아니라 당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180 공식을 이용한 최대 유산소 심박수 그 아래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아주 과잉된 훈련, 본인의 유산소 구간이 아닌 이 무산소성 구간, 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서 달리기를 해왔다는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때 180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은 꼭 달리기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수영이나 자전거나 로잉머신이나 언덕 걷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